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건축 계획을 공부할 송성길입니다. 오늘은 1장 총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은 전체적인 이론인데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언급이 됩니다. 이제 첫 페이지가 교재 10페이지인데 10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총론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건축 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건데 크게 얘기해 보면 기획이라는 게 있죠. 기획 다음에는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설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에 거주 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 후 평가. 근데 요 거주 후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주 후 평가가. 이 거주 후 평가를 우리가 약자로 POE라고 하는 거죠. 여기 제일 중요하고, 일단 시험 문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요 순서를 물어봅니다. 요 순서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POE는 별도로 따로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인 거고요. 요 기획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요 기획에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목표 설정이라는 게 들어가죠. 목표 설정. 내가 예를 들어서 소아과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건 파악, 이런 것들이 기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 건축 과정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단순하게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조건 파악을, 기획 대신에 조건 파악을 집어넣기도 하죠. 예를 든다면 뭐 건축 설계 과정, 건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될 사항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파악이 답이 된다 이거죠. 관연도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도표의 맨 위에 보면 기획이 있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계획이 있고, 설계 있고, 시공 있고, 그 다음에 거주 평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가로 1번에 보면 거주 후 평가가 따로 등장돼 있죠. 보통 우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술뿐만 아니라 건축사 예비시험, 각종 공사시험, 계획시험엔 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간단히 얘기한다면 사용해 본 후에 평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거주 평가라는 게요. 예를 들어 제가 요 강의 들어오기 전에 둥글레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아주 구수한 게 맛있더라는 거죠.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건축물을 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자들이 생활해보고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걸, 그걸 갖다 우리가 거주 평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거주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사용해본 후에 평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지문에 가서 지문에 한번 같이 보고 내가 밑줄 치려는 것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거주 평가요. 거주 평가란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나머지는 지금 봅니다.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 중인 건축물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뷰, 현지 답사, 관찰 및 기타 방법 등을 이용하여,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밑줄 긋습니다. 거주 후 사용자들의 반응을 진단, 연구하는 과정,
여기까지 밑줄 칠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이 맨 처음에 거주 평가란 거주 사용자들의 반응을 진단, 연구하는 과정 이렇게 밑줄을 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건축계획 결정 과정 및 모델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목표 설정, 맨 처음에 여기에도 목표 설정이 들어갔죠. 정보 및 자료 수집, 그 다음 페이지 계속됩니다. 조건 설정, 모델화, 평가, 계획 결정. 이 순서를 갖다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기사 시험에 등장했고 건축 산업 기사에서는 아직 안 나왔죠. 각종 건축사 예비 시험 또는 공무원 시험에도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걸 갖다 순서를 그냥 쫙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요.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아래 계획 결정에서 보면 계획 결정 과정이 표로 해서 등장돼 있죠. 목표 설정, 정보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분석, 그 다음에 조건 달성, 모델화, 평가, 계획정. 이걸 갖다가 그냥 생으로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어떤 스토리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맨 처음에 목표 설정이죠. 여기다 따로 써보면요. 목표 설정. 예를 들어 내가 소아과 병원을 지려고 한다 그러면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 보면 정보 및 수집. 예를 들어 정보 수집도 하고 분석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어떤 기존 소아과, 내가 소아과 병원을 지려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소아과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이거죠.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조건 설정을 한다는 거죠. 조건 설정. 예를 든다면 내가 애가 셋인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둘 태어났을 때 그 소아과에 가보면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안 아프니까 아픈 애 데리고 들어갈 때 안 아픈 애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료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건축을 했으니까 만약에 소아과 병원에다 조그만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두면 안 아픈 애는 거기서 놀고 아픈 애는 진료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처럼 기존의 소아과하고 좀 차별성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소아과, 그러니까 조건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조건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모델화를 해봐야죠. 모델화를 해야 된다. 실제로 만들어 본다 이거지. 모형으로. 그리고 나서 모델화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죠. 평가했는데 예스다. 예를 들어서 예스다. 그러면 계획을 갖다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노야.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정보 및 자료 수집도 분석하고 조건 설정도 다시 하고 모델화도 하고 다시 피드백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순서를 갖다 어떤 이야기거리로 기억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모듈의 사용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장 총론에서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모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처음에 보면 모델의 사용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이라는 거야. 이 모듈을 갖다 우리가 기본 치수, 요 기본 치수 대신에 기본 단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듈에 보면 크게 기본 모듈이라는 게 있고 복합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 기본 모듈은 요 모듈에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1m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복합 묘들에는 2m과 3m이 있습니다. 근데 요 m이 뜻하는 거는 100mm를 뜻하는 거죠. 센치로 한다면 공 하나 빼면 센치가 되죠. 10cm가 되는 거죠. 2m 하면 200mm가 된다 이런 얘기죠. 3m 하면 300mm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요 2m은 건물의 높이에 관계되는 거고요. 요 3m은 건물의 길이에 관계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을 이렇게 졌다 이런 얘기죠. 건물을 이렇게 친다라고 했을 때 요 높이에 관계되는 건 다 2m의 배수가 되게 한다. 200mm. 그 센치라면 20cm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에 관계되는 건 다 3m의 배수가 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묘들 사용 방법에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1번에 모든 묘들 치수는 1m의 배수가 되게 한다. 요 모든 치수는 1m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는 2m의 배수가 되게 하고 3m은 건물의 평면상의 길이는 3m의 배수가 되게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은 4번 지문입니다. 그 4번 지문에 보면 모든 묘들상의 치수, 공칭 치수 가로 열고 줄눈과 줄눈 간의 중심 길이를 말한다. 모든 묘들상의 치수는 공칭 치수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제품 치수는 공칭 치수의 줄눈 두께를 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창에서 겉에 있는 걸 창틀이라고 그러죠. 옆에 있으면 옆틀이라고 하는 거죠. 위에 있으면 위틀이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으면 밑틀. 통합식의 창틀이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선대들이 있습니다. 선대를 대고 또 윗마기도 있죠. 윗마기, 밑마기. 여기도 선대가 이렇게 있고 윗마기, 밑마기 있죠. 여기 창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 창틀에서부터 요 창틀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부르기를 제품 치수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제품 치수야. 그럼 공칭 치수라는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이 옆에 보면 벽이 있겠죠. 근데 벽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보면 여기 벽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모르타르가 이렇게 들어가죠. 물론 더 그려 보면 이제 이 벽돌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벽이 있으면 여기 벽들이 이렇게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요 사이에 벽하고 창틀 사이에 여기에 모르타르가 들어간다. 줄눈이. 그렇다면 공칭 치수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공칭 치수야. 요 모르타르의 중심, 그 다음에 요 모르타르의 중심, 요걸 갖다 우리가 공칭 치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품 치수는 요 공칭 치수에서 요 줄눈의 반, 모르타르를 줄눈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줄눈 반이 한 개가 되죠. 그래서 제품 치수는 공칭 치수에서 줄눈 두께를 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 공칭 치수는 제품 치수에서 요 줄눈 반, 여기 줄눈 반이니까 왜 여기 중심이니까 공칭 치수는 제품 치수에서 줄눈 두께를 더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우리가 표현할 때 컵에 물이 반 남았다 그러면 아직도 반 남았다라고 하지만 이제 반밖에 없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제품 치수는 공칭 치수에서 줄눈 두께를 뺀 거다. 그래서 그 지문을 다시 보면 4번에 모든 묘들상의 공칭 치수, 모든 묘들상의 치수는
공칭 치수를 말한다는 것. 따라서 제품 치수는 공칭 치수 줄눈 두께를 뺀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 아래 지문들은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아니고 4번 지문, 요 복합묘들하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좀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척도의 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척도의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정리할 겁니다. 건축 척도의 조정 또는 그냥 건축자를 빼버리고 여러분 교재처럼 건축의 척도 조정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 교재처럼 똑같이 건축의 척도 조정 똑같이 쓰자고요. 건축의 척도 조정. 건축의 척도 조정을 갖다 우리가 약자로 MC로 표현하는데 MC만 하면 강호동, 유재석 떠올리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MC는 모듈러 코디네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별표 곱하기 100. 내가 수업 시간에 별표 곱하기 100 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많은 거다. 별표 해라 그러면 보통이다. 언급하지 않은 거는 예를 들어 집에 가서 졸릴 때 봐라 그러면 시험에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척도의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묘들이라는 게 기본 지수, 기본 단위라는 건데 이 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사이즈로 통일시키는 거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저 버즈 두바이에서 제 828m짜리 건물을 졌었죠. 근데 그 건물을 질 때 예상 공사기간보다 한 1년 가까이 단축했어요. 공사기간을. 그게 어떤 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사기간을 단축을 잘하면 예를 들어 그 인부가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친다면 10,000명 곱하기 예를 들어 10만 원만 쳐도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능한 소장은 공사기간을 잘 단축하는 게 유능한 소장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단축하다 막 붕괴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는 건 삼성물산에서 828m짜리 버지두바에서 졌는데 그 건물을 1년가량 단축한 이유가 뭐냐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창이나 문이나 벽체 이런 모든 사이즈들을 일정한 사이즈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일정한 사이즈로 통일시키는 걸 건축의 척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잖아요. 공장이 대량 생산되면 현장에 가서 조립만 하면 되죠. 그래서 1년 가까이 공사기간을 단축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척도 조정을 했을 경우에 대표적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